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형준님, JM님, 서남순님, 사회정의님, 오, 좋아요. 화수분처럼님, 예쁜하늘님, 지금은님, 오키님, 이나님, 류준영님, 빨봉가자님, 그리고 행복만땅님, 써니쌤님, 풍림부자님, 내부자님, HM우님, 선한주주님, 전영수님, 찐빵님, 천지우주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오빠님 반갑습니다. 러블리핏님 오늘도 계좌는 마이너스 11%.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따뜻한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슈퍼채팅 드세요. 고마워요. 호텔신라 회원 네. 말고 주주에서 돈 벌래요. 가치나님, 피에브님, 조아맘님, 그리고 별콩님, 빨강망토님, 어서도 오세요. 하늘이치님, 운명TV님, 양보의 사탕님, 덩크슛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호텔신라 이야기도 오늘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게임주들, 그 다음에 호텔신라, 써니전자까지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신 것들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덩크슛님, 좋은날님, 꼭해낸다님, 어서오세요. 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차가운 이유는 뭐예요? 장이 올랐어. 오늘 장 올랐죠? 네, 시장 올랐어요. 0.28%. 오늘 시장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추운 이유는 뭐지?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이라서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네. 내 눈에 뭐가 보이지? 자꾸 떨어진 거, 못난 애들만 자꾸 보여. 내 것만 내리는 건 아니에요, 박경민님. 네. 내 것만 내리는 건 아니죠. 뭐, 장이 올라가는데 내 것도 올라가고, 제 것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야지. 근데,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려가는 것만 눈에 자꾸 보여요. 네. 계좌가 안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계좌 안 올랐어요? 솔직히 말해봐. 오늘 계좌 안 올랐어요? 어제보다 계좌 올라갔잖아요. 그죠? 계좌 수익 어제보다 올라갔어요. 저도,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계좌 올랐어요. 네, 내 계좌 올라갔다고. 여러분 계좌도 같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금요일보다 계좌는 올라갔어요. 장이 올라가면 계좌는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기님 어서 오세요. 장이 올라가면 계좌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원초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요. 시장이 3,300에서부터 떨어졌어요. 지금 2,978이에요. 네,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왔어. 그러면 여러분 계좌는 얼마만큼 좋아졌어야 돼요? 코딱지만큼 좋아졌어야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점이니까 몇 분의 몇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거 피보나치로 한번 계산해봐요. 이거 하면은 계산이 딱 나오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봐. 그러면은 지금 20%도 안 올라왔네. 네, 20%도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100을 보게 되면 20%도 안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한 20% 계좌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 4%가 아니라 계좌가 한 3% 정도 회복이 돼서 마이너스 한 17% 정도 돼 있으면 되는 거야. 시장이 올라온 게 그 정도입니다. 10분의 2 정도 올라온 거예요. 시장은요, 10분의 2 정도 올라왔다고. 그 정도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왜 빨리 내 계좌는 회복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네. 백조부장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물론 종목을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올라가면 계좌는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꼭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시장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디까지 봐야 된다 해서 50% 떨어진 포인트 50%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갈놈과 못 갈놈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3100에서 3150을 우리가 잡고 있죠.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추세도 바뀌는 자리예요. 네,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로 진행되는 모습이지만 여기 3100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추세도 바뀌게 됩니다. 자, 추세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져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올라온 종목들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못 올라가는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에이씨 뭐야 얘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정리를 그때는 조금 하셔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근데 지금 밑에서 깔짝깔짝 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바닥에서 지금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면 바닥에서 깔짝깔짝 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건드리실 이유가 없어요.
원래 바닥은 그런 거거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0.5% 올라왔다. 오늘 2% 올라왔다. 근데 아직 계좌는 그대로 뭐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목이 많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담비랑님 어서 오세요. 종목이 많이 하락하는 경우,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죠. 뭐 자기 혼자만의 어떤 악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의도한 뭔가가 있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 내 계좌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딱 보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전체 계좌를 좀 살펴봤을 때 내 계좌가 금요일보다 위로 올라와 있다면 잘한 겁니다. 오늘 0.2% 시장은 올라갔지만 내가 0.5% 계좌가 올라갔다? 오, 잘한 거예요. 시장보다 많이 올랐네. 그죠? 여기서 굳이 못난이 같은 놈들을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 왜? 밑바닥이기 때문에.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못난이들을 파고 들어가봤자 나 저점인데요. 뭐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면, 아침에 우리가 잠을 자죠. 잠을 자고 있어. 근데 아침에 유독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침에 잠을 한번 자면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아침에 엄마가 와가지고 학교 가라고 막 깨우지. 야, 학교 가라, 회사 가라, 막 이렇게 깨워. 아, 몰라. 나 좀만 더 자면 안 돼. 5분만 더 잔다고. 5분만. 나 지금 생각하는 중에 나 일어났거든? 자, 가만 좀 놔둬줄래? 막 그러면서 안 일어나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잠이 깨야지. 잠이 깨야지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를 가겠죠? 그래고 자기가 늦게 일어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왜 안 깨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각했다면서 밥도 안 먹고 막 불이 나게 뛰어나가고 막, 네. 오늘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네. 이런 얘기 하죠. 오늘 또 지각했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다 그 정도의 어떤 포지션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됩니다. 아침에 잠이 많은 사람들은 다들 그래.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침에 자면 못 일어나더라고. 네. 엄마 놔둬 나를 좀. 네. 물론 여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를 좀 놔둬. 나 다 지금 일어났거든. 네. 네. 나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네. 누워가지고 눈 감고 생각하고 있대. 와, 나 진짜 가서 궁딩이를 팍 하면 때려줘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아시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잠이 깰 수 있는 텐션까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네. 그것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라 이거야. 그게 뭐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화는 엄마한테 막내. 엄마들은 근데 어떻게 일어나죠? 희한하단 말이야. 엄마들은 일어나죠? 엄마들은 일어나. 아니 근데 다 똑같아. 뭐 보면은 다 똑같죠 뭐. 저는 그런 건 없었는데, 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네. 거기 옆에 있던 게 나였어요. 네.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안 올라와요? 기다리라고. 나 지금 바닥이라고. 나 저점이라고.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나 지금 생각 중이야. 네. 나 지금 생각 중이라고. 그러면서 얘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그 하나의 어떤 자기만의 그런 뭐랄까 포지션? 네. 자기만의 어떤 그런 기준, 그런 시점을 넘어가야지만이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바닥까지 떨어질 때는 저점을 충분히 잡아줘야 되거든요. 저점을 충분히 잡아줘야 되는데 이 저점을 충분하게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은 괜찮아. 더 이상은 나 이제는 더 이상 잠 안 잘 거야. 나는 이제는 일어나야 돼.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는 안 돼. 더는 안 돼.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더는 안 돼. 이제 우리가 딱 보면 보통은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아침에 8시에는 집을 나가서야 돼. 그러면 꼭 7시부터 알람을 맞춰요. 가지고 아직 1시간 여유가 있네. 그러면서 막 눈 감고 생각을 하지. 뭐 세수하는데 5분. 네, 그다음에 뭐 가방 들고 옷 입고 나가는데 한 10분. 그러면은 30분 정도 더 여유가 있네. 막 그래서 7시 30분까지 자야지. 그럼 7시 30분으로 알람을 맞추라고. 꼭 7시 알람 맞춰 놓고서 엄마한테 안 깨웠다고 그런다니까. 이 알람을 또 일찍 맞춰요.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끄고 또 자고. 네.
아무튼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딱 마지노선이 있어요. 난 이때는 무조건 가야 해. 네. 이거는 무조건 가야 해라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시장도 꼭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 구간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뭐 지금은 이제 31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네. 최수아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해 봤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 잠이 덜 깼어요. 그냥 뭐 비몽사몽일 거라 생각해요. 근데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지금 2900포인트의 지난 저점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더 밀리게 됐을 경우 벌써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 금요일날 많이 밀리면서 뭐가 나왔냐면 뭐 다들 추억하지 마시고 지난 금요일날 뭐가 나왔냐면 더 떨어지면 안 돼라는 그런 신호들. 네, 그러니까 즉 과매도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시점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만 받아주게 된다라면 뭐가 되냐면 궁딩이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방구뿡. 네, 방구뿡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쌍바위꼴의 비명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뭐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쌍바닥에 대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쌍바닥의 형태요. 이것도 뭐 지난 8월 9월에도 나타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겪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더 밀리면 안 되라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반등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2950포인트 정도 이상에서 또는 내일 정도 상승해서 분위기가 반전만 되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됐는데 지난 9월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게 9월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 뭔가가 풀려났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지금 7, 8, 9가 뭐냐면 3분기예요. 3분기에는 실적이 어떨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을까요? 사람들이. 네, 델타 변이 때문에 실적이 개떡 같을 것이다. 이게 시장의 중론이었어요. 실적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 주셔도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헝다가 망한다느니 뭐 이런 이 소리들 많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가라앉았고 투자자들이 불안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3분기가 딱 지나서 10월달 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뭘 했죠?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실적 발표하는 시기가 뭐 둘째 주 정도부터 시작하죠. 네, 그때부터 실적 발표 시작하는데 딱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네, 둘째 주 정도. 10월 둘째 주. 10월 둘째 주가 지금 보면 13, 14일 요 정도거든요. 딱 요 시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경제지표고 뭐고 다 무시했어. 뭘 가지고 올라갔어요? 실적 가지고 올라갔어요. 실적. 기업 실적이요. 기업 실적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래. 물론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걔네들은 쳐주지도 않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래. 3분기에 뭔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다 실적이 좋았대요. 기업 실적이 좋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다. 기업의 실적이 좋다. 무슨 의미? 기업이 뭔가를 많이 팔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서비스가 됐든 제품이 됐든 내가 뭐 휴지를 팔고 있어. 근데 휴지도 잘 팔렸어. 뭐 그런 거. 내가 뭐 통닭을 팔고 있어. 통닭이 잘 팔렸어. 이런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매출이 올라갔다는 것은,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물건을 많이 팔아먹었다는 이야기고요.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는 물건을 많이 샀다는 이야기예요. 샀으니까 팔았겠지. 그죠? 장미님 어서 오세요. 샀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요. 샀다. 샀다라는 것은 누가 샀을까요? 이건 뭐 기업이 기업 걸 사진 않았을 거고 개인이 샀겠죠. 일반 소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 소비자가 물건을 사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돈이 없지만 그냥 주실래요? 이렇게? 이거 되게 오랜만이네. 요즘에 이런 거 안 하죠.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는 짜네.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주막에 가면 주모가 이렇게 새끼소각 넣어서 져서 주고 막걸리. 네. 네. 탁주 암사발 주쇼. 그러면 이게 에이그 오랜만에 왔어. 그러면서 네.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져서 주고. 그거 이제 사극에서 많이 봤죠? 네. 외상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짠데 계속. 자, 아무튼 네 이렇게 긋는 거 외상 물론 외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외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상보다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물건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직업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죠? 네. 단지 뭐 나가서 일용직 노가다를 뛰더라도 내가 모래를 나르더라도 일단 돈을 벌어서 돈이 있어야지 뭐 라면을 사 먹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장미님 슈퍼채팅 그러니까 만원 요거 감사합니다. 돈을 벌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장미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뭐라고 좀 댓글 쓰시고 하시지. 네, 고마워요. 네. 돈을 벌었다. 돈을 벌었다는 것은 뭐 하늘에서 뭐 땅을 열심히 팠더니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취직을 했다는 얘기예요. 취직. 뭔가 일을 했다. 경제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일하는 곳, 즉 근로자.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즉 이건 다시 얘기하면 고용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걸 돌아가서 얘기했을 때 고용이 좋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채용을 했다는 것은 기업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너 쓸게 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업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자르겠죠. 사람을 자른다고. 기업이 상황이 좋아지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는 거고, 그러면 기업의 판매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면 3분기에 나타난 일이다. 왜?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게 이제 지금 10월달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재료예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뭐 안 좋아요. 뭐 미국의 GDP가 갑자기 뭐 반토막이 났어요. 뭐 그래도 그러든가 말든가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난 가겠다. 미국 증시는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배 아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우리 국내 증시에선 안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에는 투자하지 맙시다. 한국 증시 이제 망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꾸 해외로 떠나. 그래서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네, 해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미 많이 올라간 외국 종목들 뭐 그런 거에 지금 투자해서 뭐 할 거예요? 테슬라 이런 거 투자해서 지금 뭐 할 거예요? 얼마나 벌라고? 지금 $1,000인데 1,000달러 맞나요? 지금 $1,000인데 이게 $2,000 되길 바라고 들어가는 건가?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경기가 지금 좋아진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당연히 이머징에 투자해야 돼요. 이머징 마켓. 왜냐면 경기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다. 경기가 호황기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면 무조건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디로? 이머징 마켓으로. 얘들이 아주 나쁜 애들인데 왜 나쁜 애들이냐면 돈이 되는 데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전한 거. 내 돈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 하는 거야. 제임스 토마스 이런 놈들이 막 전전긍긍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미국 국채 안전자산으로 가자. 금이랑 막 이런 데로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거든요. 빨강루시님 어서오세요. 근데 경기가 이제 좀 호황기예요. 망할 염려도 없고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어디 높은 데 없나? 요즘 여기저기서 돈 번다는데 그래서 슬금슬금 넘겨다 보는 것이 바로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 이머징 마켓으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수혜를 누가 봐요? 우리나라도 보는 거고 중국도 보는 거고 뭐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선진국 지수는 안 오르냐? 걔네들도 오르고요. 이머징 마켓은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선진국 지수가 3% 오를 때 이머징 마켓은 5%가 올라갈 때 이게 정상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올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잘 따지고 보면 중국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머징 마켓 지금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밀렸어요. 많이 안 올라갔어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의 대장이 먼저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난 대장이야. 딱 그러면 딱 일어났어. 나 대장. 나를 따르라. 그러면 먼저 튀어나간 애가 있어요. 먼저 튀어나가는 이놈이 대장인데 요놈이 잘 가게 되면 요놈을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등주, 3등주가 탄생하게 되고 얘네들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이 대장의 수익률을 이겨먹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대장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애들이 튀어나가게 됩니다. 대장이 한동안 많이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매수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얘네는 위에서 쉬어요. 그 사이에 2등주, 3등주가 기어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선진시장과 이머징 마켓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선진시장이 먼저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머징이 그때 준비해서 올라가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잘 가면 좋겠죠. 같이 잘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 연결되면서 이머징 마켓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자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HQ님 어서오세요. 큐. 네, 오늘도 오셨군요. 주은님 어서오시고요. 황금열쇠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냐 아니냐를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저점은 여기서 지난 8월에 잡히든 10월에 잡히든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8월에 잡혔어도 저점은 괜찮았어요. 근데 10월까지 내려왔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많이 내려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많이 내려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니? 우리나라만 뭐 밉보인 거 있어요? 우리나라만 뭐 이상한 거 있어? 네? 우리나라만 뭔가 있나? 목소리랑 얼굴이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지? 목소리하고 얼굴하고 어떻게 네, 목소리만 듣다가 좀 별론데 했는데 얼굴 보니까 너무 잘생겼지. 내가 바로 훌륭한 아저씨야. 네. 알았니? 꿀보이스라서 그랬는가? 네.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우리나라 증시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맞아요. 공매도예요. 공매도. 네. 공매도. 이 공매도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공매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 환율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환율도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손말순이 고맙습니다. 멋진 거는 뭐 알고 있었긴 한데 네. 공매도예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매도의 조건이요. 공매도 조건은 뭐예요? 그냥 많이 올라간 거. 근데 지금은 딱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350개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350개만 허락이 돼요. 그러면 350개 중에서 많이 올라간 애들만 공매도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 또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것들도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도? 자,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데 공매도를 때려. 왜? 많이 올라간 주식은 무조건 공매도 맞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지 않은 주식도 공매도를 때릴 때가 있어요. 바닥에선 공매도가 안 나오고요. 네. 그냥 어중간하게 올라가 있을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때리는 그런 상황들, 가격을 낮춰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SK하이닉스, 게임주, 호텔신라, 써니전자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가 없어요. 네, 우리가 여기 공매도 포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KRX에 가시면 이렇게 공매도 종합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매도 개별 종목 공매도 종합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써니전자 이렇게 쳐보시면 이런 거 처음 보죠? 네, 이런 거 유료 강의에서 하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 유료 강의에서 잘 안 보여주죠? 예전에 뭐였지? 그 HLB인가? 그 지랄인가? 그 요걸로 해가지고 뭐 잔고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뭐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더라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랬는데 네, 그 이후에 참 네, 써니전자는 공매도가 없어요. 네, 공매도가 없어. 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거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써니전자는 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왜 떨어졌을까요? 안철수가 오늘 네, 대선에 출마하겠다. 자, 재료를 지금 보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써니전자뿐만 아니라 안랩은 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안랩도 많이 올랐었죠. 네, 지금 이게 올라간 걸 지금 다 까먹은 거야.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까먹었어요. 자, 이렇게 까먹은 부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 재료의 노출. 그죠? 재료의 노출. 보통 재료라는 것은요, 이렇게 딱 터지는 그 시점에 주가가 변화를 많이 겪게 됩니다. 위로 빵 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좋은 뉴스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나오기 사전에 미리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좋은 뉴스가 딱 터지는 그 시점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가 그냥 갑자기 터지게 되면 가만히 있다가 주가 빵 튀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들이 더 좋긴 좋아요. 왜냐면 갑자기 터지면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거든. 주가가 올라가니까 무조건 잡고 보자. 잡자 하면서 생각을 못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땡겨버리기 때문에 빵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아마도 요게 지금 안랩이 여기 7,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탁 뛰었으면 아마 금방, 네. 갑자기 대선 출마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9만원 막 이렇게 갔지 않았을까? 30%, 37에 21이니까 9만원 이렇게 막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한가도 한 번씩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 슬금슬금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갔었던 부분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실제로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제 이 재료의 노출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어. 오케이, 좋아. 이거는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재료가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를 우리가 구분하면 돼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래. 막 그래갖고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올 거란 얘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닝 서프라이즈 딱 나오니까 기업 실적 좋은데 또 떨어져.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뉴스는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요. 기업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우리가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원초적으로.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이거는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대. 아빠가 월급을 많이 갖고 왔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와, 아빠! 그랬고. 우리 아들은 저는 이제 술을 잘 안 먹지만 제가 술을 가끔씩 한번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아빠 술 언제 먹어? 그런 날을 기다려요. 왜냐면 아빠가 술을 먹으면 주머니에 돈을 꺼내. 그래가지고 야, 너 용돈 있냐? 그래갖고 돈을 줘. 그래서 다른 집은 모르겠어요. 아빠가 술 많이 먹고 들어오면은 네, 보통 다 그렇죠. 아빠들 술 많이 먹고 오면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막 통닭 먹어라 막 그러고 막 돈 찔러주고 막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술 먹고 들으면 당연히 호재예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당연히 호재거든요. 근데 주가 떨어졌어. 이건 뭐예요? 이미 선 반영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요. 왜냐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으니까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안철수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네. 원상복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출마하는 것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테마주에게. 테마주에게. 이게 악재일까요? 왜 악재죠? 안철수가 출마한다는데. 혹시 될지 모르잖아. 혹시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출마를 한다는 거, 이게 대선과 연결된 인물과 연결되는 것은 일단 호재예요. 만약에 성투치킨이란 기업이 있는데, 예? 성투치킨, 성투사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통닭집이야. 유명한데 파주에서 제일 유명한 통닭집이래. 그런데 이 성투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국회 정문 앞에서 나도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럼 성투치킨의 주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 이거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요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료의 노출을 통해서 내려간 부분들은 이 재료의 노출을 이미 알고 있었어. 아, 언제 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 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딱 재료가 나올 때 그 기대감을 그대로 깎아주는 그런 모습이 좀 된 거죠. 자,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이제 이 대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총선 뭐 이런 것들이 얽히는 그 인간관계와 얽히는 그런 테마주들, 즉 사람과 얽히는 테마주들은요, 안 한다 그러면 대단한 악재로 그냥 끝나버리지만 한다라고 했다라면 그것은 중간에 분명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나오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지난번 서울시장 때 한번 뒤었거든. 외국인들이 뒤어가지고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물량 모아오다가 지금 탁 털어먹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매매를 한번 보세요. 네, 외국인들 매도만 나왔어요. 네, 외국인들만. 써니전자 봐보세요. 오늘 외국인들만 아침에 JP모간에서 17만 5천 주 딱 털어먹은 거 딱 그거 하나 끝이죠? 네, 그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먼저 털고 나왔어. 근데 기관들은 꿈쩍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써니전자도 그렇고요, 안랩도 그렇고요, 기관들 움직임은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일단은 야, 그쪽에서 다 빠져, 다 철수해. 자, 지금이야. 본전이니까 됐어. 아, 이거 지긋지긋해.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어우, 지겨워 이 새끼들. 아우, 빨리 팔아야 되겠어. 왜냐면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근데 당선이 될 확률이 많지가 않잖아, 솔직하게. 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물론 뭐 정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상태에서 뽑아줄 사람 누굽니까? 그래도 네, 안 뽑아줄 것 같아, 이제는. 그러면 이제 실망한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잖아. 안 될 것 같으니까 솔직히 저도 아이씨, 이거는 주가 올라올 때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 생각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가 올릴 때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근데 그래도 오늘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래도 뭐 한 10% 정도, 많으면 10% 정도, 적어도 한 5%는 오르겠지. 그러고 내가 지켜보고 있었거든. 근데 주가가 쭉 밀려버리네. 쭉 이거 봐라. 한 5%, 6% 밀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10몇 프로씩, 안랩 같은 경우 10%, 써니전자 몇 프로 밀렸니? 오늘 10% 밀렸지. 이렇게 밀리면 이거는 골 때리는 거지. 네, 골 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지금은 일단은 물량을 털어먹은 곳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끝낼래. 오늘 아침에 보너스 때 팔았어요. 여기서. 얘네는 이제 본전으로 팔은 거예요. 외국인들은 본전으로 팔아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들이 선제 공격으로 털고 나오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매도하기가 애매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갖고 있었던 개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주가가 더 밀린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일단 팔아먹은 게 여기까지 연결이 됐었던 거고, 반등이 나올까 어쩔까 생각하다가 지금 밀어버린 그런 자금들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들 자금이 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그럼 다 팔았다 이거야. 매도는 일단 다 나왔어요. 이제 기관의 물량만 남아있는데 기관들은 그럼 물려있을 거 아니야. 그죠? 기관들은 손절 매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손절 매도를 지금은 손실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3개월 정도 들어가시면 밑에서부터 이게 들어왔겠지만 위쪽에서 매수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손실 구간일 거야. 손절 매도를 할까요? 아니겠지.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반등을 보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요렇게 써니전자라든지 안랩이라든지 뭐 다물 멀티미디어, 뭐 까뮤 ENC,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은 재료의 노출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어. 이 부분에서 누가 주체였냐 보시면 되고요. 딱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일단 손 뺐어요. 네, 발 뗐어. 손을 떼고 발을 떼, 뭐 하여튼간에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나는 여기 더 이상 안 할래요. 오 마이 갓. 네,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철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왔어. 네, 빠져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애들은 누구냐? 우리 아직 안 했는데 저 새끼들 먼저 나갔네? 선수 쳤네? 새끼들. 안 되겠다. 우리도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 하겠죠. 그럼 얘네들 평균 단가를 우리가 계산해봐요. 지금 계산을 딱 해보면 아마 요 정도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기관들이 여기서부터 샀네요.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여기서부터 샀다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계속 했을 때 물량은 여기서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늘어나지 않고 계속 그 물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수한 거, 네, 여기서 매수한 게 있죠.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평균 단가가 지금 따지고 보면 여기는 물려있는 데서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평단가가 조금 넘어갔을 테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정도 봤을 때 한 요 정도 지금 약간 손실 중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손실 말고 수익으로 좀 빠져나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아마 요 정도 근처, 네, 3,800원대, 네, 4,000원 근처 근접할 때 매도를 좀 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이것저것 뭐 안철수가 뭐 이걸 한다든지 저걸 한다든지. 왜냐면 공약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일단 대선 후보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지지율이 생각지도 않게 올라간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갑자기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이 물려있는 거, 이제는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관들 물량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같이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보통 대선주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한번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 역전의 발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 대선 기간 동안에 한 번씩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선 후보인데 주가가 막 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네, 안철수가 뭔가 이제 나는 이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 대선 등록을 해요. 근데 일단 지지율이라든지 이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왜 그랬냐면 국민의힘에서 나오기 전에 후보가 나오기 전에 일단 대선 후보 등록을 한 거잖아요. 하고 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딜을 하지 않겠어요? 합치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합치자가 됐을 때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합치게 되면 뭐가 되죠? 이 합쳐진 사람은 총리 정도는 하잖아요. 네. 총리 정도 하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그 정도를 노리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그 정도 나 자리를 좀 주세요라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네.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안철수의 어떤 위치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황이면 몸값이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 생각해야 되겠죠.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아무튼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단일화가 일단 무조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간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급락한 걸 바로 회복시켜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고 밑에서 쭈삣쭈삣 된다. 뭐 더 밀릴 것 같진 않고요. 네. 쭈삣쭈삣 된다라고 한다라면, 요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 타이밍으로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뭐 굳이 여기서 겁먹고 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오늘 매도의 이유는 뭐라고요? 외국인들이 본전에서 매도를 털기 위한 부분이었다. 그 부분. 그래서 얘네들은 다 팔고 떠났어요. 이제 없어. 그럼 이제 기관들만 남아있고요. 외국인들 털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개인들이 반응을 해서 같이 떨어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다 떨어졌는데 뭐 어쩔게요. 네, 덜 떨어졌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바닥 잡는 거 중요하겠고요. 기관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방법 없어요.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소식이 전해져서 단기적으로 튈 때, 예, 일단은 나는 이거는 꼭 매도를 할 겁니다. 네. 이거는 꼭 수익 내고 매도할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네. 써니전자는 손실 내고 매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몇 번 매매해봤지만 손실 내고 매도한 적은 없는데, 아무튼 이번에, 네. 지난 서울시장 때부터 된통 물려가지고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번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 가능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밀려가지고 요게 그대로 손실로 갖다 박혀버렸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네, 뭐 저도 갖고 있지만 안 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팔 거고 뭐 철수 안 하고 끝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네, 철수를 하든 아니면 단일화를 하든 뭔가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일단 이슈가 돼서 이제 주가를 좀 올려주는 상황이 되면 그 당시에 좀 우리가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지지점을 계속 요 근처에서 만들 거예요. 더 밀리진 않을 것 같고요. 시작한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3,450원, 3,500원 정도가 최종 지지선이 될 것이다. 써니전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매도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볼게요. SK 하이닉스. 아니, 저거 먼저 볼까? 호텔신라부터. 하이닉스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지 호텔신라가 좀 더 쫀득하게 달라붙을 텐데, 호텔신라 먼저 봅시다. 자, 호텔신라가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없어. 물론 여기서 이거는 많이 올라갔지만 이때는 과거의 일이고요. 지금 시점을 보게 되면 지난 코로나 상황 이후에 그다지 뭐 코로나 때도 근데 얘는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잘 버텼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냥 이렇게 회복이 좀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일단은 최종적인 저점 지지라인 때 한번 그어봐요. 자, 가장 많이 물량이 있을 것 최종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자리는 7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는 8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75,000원이라는 최종 지지라인을 봐요. 그러면 앞으로 한 7% 정도 더 빠질 수 있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7% 변동성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가장 최종적으로 나타난 저점 지지라인이야. 오케이, 좋았어.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뭐 매물이나 이런 거 없느냐? 자, 2020년 코로나 이후의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뭐 무역 분쟁이었으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부분을 해석하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죠? 아니요. 호텔신라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매물이 많은 곳, 이 상승 추세, 그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매물이 많은 곳은 어디냐? 여기겠죠. 85,000원에서 8만원 구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요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저거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된다고 그랬죠. 호텔신라 이거는 저기 KRX 여기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를 조회해 보면요, 오늘 어떻게 돼요? 공매도만 66만 8,880주, 666888. 아, 더럽네. 네, 666 악마의 숫자 아니야? 네. 공매도 수량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 오늘. 공매도가 오늘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매도 늘었어요. 늘었고 과거에는 뭐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없었어요. 1년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아,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데 아니네, 빨리 됐네. 지금 66만 주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호텔시라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올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잘 보세요. 잔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때는 뭐 없었을 때니까, 공매도 안 됐을 때니까요. 네.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죠. 네, 오늘 공매도가 많이 나온 것은 아주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럼 공매도로 왜 나온 거지? 올라간 것도 없어. 올라간 것도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저점 지지 때도 밑에서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쳐가지고 지들이 얻어먹을 만한 이득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뉴스 자체가 나쁘게 나왔다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증권사 리포트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얘네들 조금 의심되는 게 있어요. 봐보세요. 오늘 아침 뉴스부터 보세요.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뉴스가 막 나오는데, 자, 이게 29일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이에요. 지난 금요일. 209억 원 흑자전환 성공, 실적 뭐 좋다고 다 나온 거죠. 네. 컨센서스보다는 추정치 하회였어요. 근데 흑자전환 성공, 국내 여행 수요 회복, 뭐 어쩌고저쩌고, 비수기에도 연속 흑자, 뭐 등등등등등등등 딱 나왔는데 아침 딱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네. 실적 추정치 하향, 증권사에서 나온 거예요. 유안타 목표가 하락. 네, 목표가 하향. 현대차 증권 내년에는 실적 모멘트, 얘는 제대로 썼어요. 근데 키움 목표가 떨어질 것이다. 뭐 중국 화장품 수요 둔화 우려 현실화 가능성 높아. 이거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삼성증권 목표 가격 더 떨어져. 경쟁보다 수요 둔화가 더 큰 걱정이다. 네. 아침에 장 시작도 전이에요. 네. 자, 월요일날, 아니, 금요일날요. 금요일날, 실적이 좋다고, 흑자전환 했다고, 비수기에도 좋다고, 라고 이야기했었던 목표 주가가, 그 증권사들이, 리포트가 어떻게 돼요? 목표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했다. 근데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더 남아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나왔어요. 근데 누가 이거 지금 현대차증권 대 다른 증권사 뭐 이런 식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목표 주가 봐봐요. 다 10만원대 이상이에요. 10만원대 이상인데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기서 뭔가 딱 느낌적인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뭔가를 주고 있죠. 자, 공매도를 일단 66만 주 했다 그러면요. 지금 전체 거래량이요. 276만 주입니다. 66만을 빼면은 얼마가 돼요? 거래량이 210만 주. 210만 주가 뭘로 나온 거예요? 오늘 거래량 빵 터진 부분. 거의 매수도 있었겠지만 매도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거의 매도로 많이 들어간 거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요. 매도가 밑에 물량을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꽉꽉꽉꽉꽉 계속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난 더 싸게 팔 거야, 더 싸게 팔 거야 이런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만 나와도 일단은 오금이 절인데 66만 주에 해당하는 공매도 물량이 빵 터져요. 공매도 물량은 뭐예요? 우리가 공매도로 얘기하지만 매도잖아. 순수하게 얘기하면 매도가 빵 하고 터져요. 이것만 팔았을까? 다른 것도 팔을 수도 있었겠죠. 뭔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근데 차익 실현 할 게 없어서 그냥 공매도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없어. 오늘 외국인들이 팔긴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공매도 물량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까지 적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먹은 게 없잖아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없었을 테고, 공매도가 일단 줄을 잃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공매도가 줄을 잃어서 떨어지는 부분, 일단 공매도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그것도 있었겠죠? 네, 공매도를 통해서. 근데 공매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뭐겠어요? 공매도의 가장 큰 목적은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잖아요. 네.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뭔가 수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공매도 칠 만큼 다쳤거든요. 근데 호텔시라는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를 제대로 한번 봅시다. 실적이 지금 3분기에 흑자가 나왔어요. 흑자가 나왔고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 올라왔어. 근데 3분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게 뭐가 있었죠? 비수기라고도 분명히 얘기했고요. 네. 예상치 못했던 게 델타 변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 수요 둔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면세점에 대한 수요 둔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여기에서 뭐 여행 가격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면세점의 수요가 늘어날 만한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면세점의 수요가 늘어날 게 뭐가 있죠? 지금 인천공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항에 점포들이 문 닫아져 있어요. 문 닫아놓고 지금 뭐 이렇게 빠져나가 있거나 뭐 하는 애들 얼마 안 돼. 다 그렇거든요. 네. 오늘 뭐 신세계 이런 것도 당연히 빠졌겠지? 네. 면세점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면세점 실적 안 좋아. 근데 그걸 빌미로 지금 리포트를 썼다고? 목표 주가를 좀 낮췄는데 10만원이라고? 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공매도를 위한 리포트였을까? 리포트를 보고서 공매도를 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매도를 준비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리포트를 내보냈겠지. 왜냐면 금요일까지는 준비가 돼 있었거든. 네. 이거는 물증은 없어요. 네, 심증만이 있는 거죠.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이 의도만 좀 알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빠졌을까? 아니, 실적이 나빠서 빠졌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죠. 그죠? 네. 실적이 나빠서 빠졌다. 그럼 이해를 합시다. 실적이 나빴대요. 뭐, 이게 좀 그지 같네요. 네. 참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실적이 좀 나빴나 봐요. 근데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요.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어. 시장에서는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그거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올 거 생각했는데 200억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적게 나왔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야. 근데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있잖아요. 위드 뭐 그 델타 변이라든지 3분기에 뭐 이랬던 부분들. 그럼 이 공매도의 목적은 뭐였을까? 우리가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의 목적이 주가를 낮추기 위함이었다면 주가를 어디까지 낮추기 위함이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디까지 낮출래? 얘네들이 지금 매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간 자리가 어디야? 여태 보면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근데 이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물량을 적게 먹었는데 수익 난 게 없어요. 그죠? 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게 있어. 여기서 지금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매수가 들어갔죠. 그래놓고 얘네들이 뭘 했냐면 물렸어. 물렸어요. 그죠? 주가 떨어졌잖아 이만큼.
다 물려있는 거죠. 얘는 외국인들은 지금 슬슬슬 팔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기관들은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자, 물렸어.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합시다. 물타기를 위에 사는 것보다 밑에 사는 게 더 이득이겠지? 네. 그런 생각도 일단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어디까지? 여기가 일단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자리니까 사실 여기 정도면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리. 지금 자리까지 조정이 들어가면 지금 여기 85,000대 나온 저항대 있죠? 여기 지지선. 여기가 저점을 생각했거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렸어.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얘네들이 물량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라면 얘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호텔신라에 대한 부분들은 위드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금 뭐 3분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 나와서 뭐 여행 가기 시작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당연히 면세점 실적 올라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공항 가면서 면세점 한 번도 안 들린다. 출장 가시는 분들도 면세점 들리죠. 면세점 들리지 않아요? 저도 그냥 뭐라도 하나 열쇠고리라도 하나 사와요. 네. 여행객이 많아지게 되면 일단 면세점은 무조건 실적은 올라가게 되어 있겠죠? 네. 왜냐면 더 싸잖아. 화장품이든 뭐든 뭐 담배라도 사가죠. 술이라도 사가든. 그래서 싸잖아요. 더 싸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호텔. 여행 가면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신라 호텔은 아니더라도 네, 요즘에는 신라 스테이 뭐 이런 것도 있죠. 약간 이제 비즈니스 호텔 이런 데도 이제 다 같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얘네가 지금 실적이 더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목표 주가를 낮출 이유가 없어요. 중국 쪽 수요 둔화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쪽 수요는 이거 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 애들은 사지 말라도 사. 네. 오징어 게임 뭐 중국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한한령 나오는데 지들 볼 거 다 하고 뭐 중국 본토에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인형 세워놓고 다 하잖아요. 할 놈들은 다 해. 뭐 따이공 들어와가지고 물건 사갖고 위치에서 다 팔아먹고 다 합니다. 중국 쪽 수요 둔화가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건 말하기 쉬운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중국 쪽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국 화장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또 이게 기능성이 좋아가지고요. 네, 바르면 다 그냥. 내가 이게 딱 나가가지고, 이 화장품 발랐더니 성투사처럼 피부가 좋아졌어요. 뭐, 광채가 나요. 그러면 애들이 막 물밀지 올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거 한번 먹어봐! 그냥 성투사처럼 꿀성대가 돼. 아, 근데 보따리상이 들어와서 이문이 없는 게 아니라 보따리상들이 실질적으로 그 면세점 물량들 싹 쓸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이었죠? 작년부터 계속 그 중국 보따리상들이 그 면세점 매출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암시장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죠. 갖고 가가지고 위치에서 다 팔아먹는 부분이 있지만 수요가 둔화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걔네들이 그 욕구를 지금 어떻게 분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빗장만 풀리게 되면 다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사실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네. 근데 실적도 좋게 나온 상태에서 그냥 컨센서스보다 조금 좋지 않았다 해가지고 주가가 밀렸어. 근데 그 주범을 보니까 공매도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지.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어디까지냐? 일단 주가 떨어진 건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거고, 자,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좀 봐야 되는데, 지지선 때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다 밀렸어. 근데 얘네가 이거 먹으려고 이걸 한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공매도를 통해서 이걸 먹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10% 먹으려고 공매도 때리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면 목적은 하나일 것 같아요. 물량을 사기 위함. 어쨌든 공매도는 환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매도 환매 사서 갚아야 되겠죠. 환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매도 환매하는 시점에서 같이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주가는 떨어져 놨으니까요. 네. 공매도로 돈을 벌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주가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물량을 조금 더 사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잠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적 전망치 한번 봐봐요. 기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돼요 안 돼요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외국인 비중이 16%.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나? 네. 실적 봐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분기 실적 봐야 되겠죠? 지금 209억 원이 나온 거예요. 네. 209억 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다 적자였거든요. 올해부터 지금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 건데, 뭐 3분기에 조금 덜했다 이거지. 뭐 괜찮아. 그래도 연간 실적 보게 되면 어때요? 자, 1800억 적자가 나던 기업인데, 올해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1600억, 1700억 정도 흑자가 되겠다. 뭐 좀 뭐 양보해가지고 한 1500 흑자 난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봐요. 작년 연말 기준 1800억 적자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이요. 주가가 어디 와 있어요?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작년 기준에 1800억 적자예요. 적자. 근데 지금은 1800억 적자인데 이게 1700억 흑자가 된대요. 근데 주가는 똑같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이게 뭐 고평가였냐?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뭐 지금 상황 보시면 이게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그 상황은 이미 이제 옛날에 해결됐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거죠. 그때는 어차피 실적 계속 좋아졌던 거 아닙니까? 요거 호텔신라 실적 봐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좋아졌었죠. 18년도, 19년도 그때하고도 주가가 똑같네? 네. 뭐 그때가 고평가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2018년도에 주가가 많이 뛴 부분들은 네 그래서 뭐 그랬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폭이 벌써 3천억이 넘어요. 작년에는 공매도가 없었어라기보다도 때릴 것도 없었어요. 이거 뭐 공매도 때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전혀 주가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주가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 그렇다고 주가 수준이 높은 것이냐? 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저거였으니까 EPS가 저거였으니까 퍼를 한번 봐봐요. 퍼가 지금은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이거 계산을 해야 되니? 아씨 1617원 이거 약간 적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하여튼, 뭐, 모르겠다. 이게 계산은 알아서 해보세요. 뭐, EPS분의 주가니까, 계산해보자. 계산. 퍼는 몇 배 나오겠니? 지금, 만약에 올해치로 계산하면, 네? 계산되어 있는 거 없냐? 퍼가 54배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아까 EPS 얼마라고? 1600원. 1617. 아니지. 8만원 나누기 1617은 네 50배 정도 나오네요. 퍼가 이러면은 약간 저거겠지. 고평가겠죠? 네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올해 네 이거는 어차피 극복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치고요. 내년에 이렇게 늘어난대요. 정상 회복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퍼는 어떻게 돼요? 여기 다 계산돼 있었네. 이런 씨. 네 23배 그 다음에 16배 지금 상황이 된다면요. 이거는 계속 수치가 변하게 되겠지만요. 네. 실적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단기적인 오늘의 이슈만 가지고 보게 되면 이거는 기분 나쁜 하락이에요. 네. 기분 나쁜 하락이고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기업이 안 좋아서 이렇게 팔아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자였었던 작년치 주가와 비슷한 상황까지 떨어뜨린 상태 그 뒷배경에 공매도가 있었다라는 거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막 흑자 전환했다 막 받쳐주던 부분들이 갑자기 장 시작 전에 월요일날 돼가지고 입싹딱 바꾸고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다는 거 요거는 뭔가 냄새가 난다. 비상식적이죠. 네. 비상식적이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또 저게 있지 않아요? 호텔신라는 지분이 저쪽이랑 연결 안 돼 있으려나? 이거 이부진 쪽이잖아. 그죠? 지금 여기 대주주가 어떻게 돼 있나요? 삼성생명이 있네. 삼성생명, 삼성전자 얘네들 다 지분 갖고 있고 이부진은 없나 보다.
그냥 사장으로만 있는 건가? 왜 안 갖고 있을까? 네. 배당도 받아야 되겠죠? 배당을 얼마큼 줬나? 올해는 배당 좀 주겠지? 그러면? 작년엔 배당을 안 줬으니까. 작년 배당 줬네요? 배당 줬네, 200원. 네. 적지만 주네. 배당 가지고 그런 것 같진 않아. 배당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그 냄새 나는 것 밖에 없어요. 네. 냄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이렇게까지 주가를 떨어서 순식간에 그 상황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요런 자리들 뭐 9만원 이런 자리 다 저평가였어요. 다 그냥 뭐 사도 괜찮은 자리예요. 뭐 낮은 자리잖아요. 주가가 어차피 상승 추세를 이렇게 보여줬다라면 여기서 꺾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갈 때 이런 자리는 다 밑에 자리지 뭐. 밑에 자리도 굉장히 두껍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요 위치에서는 매수가 계속 들어가도 되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사장이라서 그런가 보죠. 필요가 없나 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상황을 조금 더 봅시다. 요거는 뭐 공매도가 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더 나올 때도 없잖아요. 뭐 더 빠질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지지선이 두꺼우면 주가가 방어를 세게 치거든요. 그래서 지가 많이 빠져봤자 지금 여기 75,000원 75,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만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75,0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빠져봤자 한 6%, 7%, 6%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매도를 가지고서 뭔가 더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 시점에서 바닥을 잡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반등돼서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 라인대에서 얘네들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봐가지고 포지션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반등이 나올 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건드릴 필요 없어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빠지는 시점까지는 봐서 대응점을 잡으시면 되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올 때는 항상 저렇게 도대체 이유가 뭐지? 뭐 때문에 빠진 건데? 왜 그러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좋았는데 나빴어요가 되는 상황이라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해야 돼요. 주식은 항상 그래요. 이상하면 의심하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저놈들이 저랬어. 무슨 의도지?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의도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의도가 다 보일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저거구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부분이었겠구나. 뭐 공매도 환매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매도 나온 수량보다 더 많이 매수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텔시라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은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그냥 당장 여기서 그냥 저점 잡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인지는 얘네들의 숙제겠지만 네, 밑에서 더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식이 이렇게 실적이 제대로 나왔는데 떨어졌다.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한 거는 이상한 거예요. 꼭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넘어갈게요. 하이닉스를 보기 전에 보통 삼성전자를 먼저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이닉스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공매도가 많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공매도를 한번 잘 봐봐요. 공매도를 보시면 공매도가 많이 터진 날이 이제 10월달. 10월달이요? 이게 몇월 달이요? 8월달. 네. 8월달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올 때죠. 8월 9, 10, 11, 12, 13. 근데 하이닉스 좀 덜 빠졌어요, 솔직히. 여기 공매도가 많이 나올 때죠. 9,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9, 10, 11, 12, 이때 공매도.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나왔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이때 좀 비쌀 때네요. 이때 뭐 완전 뭐 난리였구만. 이때는 근데 외국인 공매도가 많았어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 공매도 포탈을 보시면 8월 달에 네, 90, 뭐 이때 보면 네, 어디 갔니? 여기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요런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인데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이라면 이게
이따가 호텔신라를 이거 다음에 얘기했으면 쫀득하게 달라붙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졌어. 이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원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함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차익 실현만 하려면 그냥 지가 가진 물량만 팔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그 경고 메시지를 좀 드렸던 게 하이닉스는 여기서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아먹은 이유가 뭐냐면 자 공매도 시작되면 무조건 1순위야. 왜? 많이 올라간 주식. 많이 올라간 주식이 1순위 타겟입니다. 뭐의 타겟이요? 공매도 타겟이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도 있다는 얘기죠.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차익 실현이 들어가게 되면 매도잖아요. 매도가 나면 주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더라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의심해요. 왜 안 올라가지? 뭐지? 뭐야? 왜 안 올라가? 더 올라갈 것 같았는데 어이씨 뭐야? 그래서 점점 슬금슬금 떨어지는데 매도 물량이 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 기관도 계속 팔아먹는 상황이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왜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게 거의 100% 올랐잖아요. 이게 우리 8만원에 산 거야. 8만원에. 근데 15만원 찍었잖아. 그러니까 몇 프로요? 많이 갔지. 거의 90%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분명히 그 즈음에서 매수를 했을 건데, 네. 요 매수 들어온 거 요거 보고 산 거잖아요. 그때.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여기서 산 거잖아요. 내려가면 더 사라. 네. 기억나시죠? 일단 이건 무료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사서 여기서 매도 의견까지 다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렇게 해서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들어간단 말이야. 차익 실현을 해놓고 나서 보면, 차익을 팔아먹을 때, 차익을 계속 팔아먹으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공교롭게 5월부터 공매도가 시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죠. 뭐요? 어차피 나는 팔아먹을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팔아먹을 때는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 나는 것은 공매도라는 게 있다. 마침 시행이 되겠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슬금슬금 긴 척 아닌 척 그런 척 아닌 척 하다가 마지막에 얼마 물량 남지 않았을 때 확 털어버렸겠죠. 여기 보이시죠? 자기 가진 물량을 확 털고 공매도까지 같이 때려가지고 주가를 펑 떨어뜨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목적을 다 했어요. 차익 실현의 목적이 다 끝났고요. 차익 실현을 했을 때 하이닉스를 완전히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떠나버리면 좋겠죠. 삼성전자를 완전히 떠나거라. 근데 걔네들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서는 어떻게 다 투자했고요?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물론 다른 애도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우리가 아마존이나 애플에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일단 차익 실현을 했어. 배는 불렀어. 일단 당장은 안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를 안 하려니까 좀 찜찜해. 이 당시에 나온 리포트가 뭐였죠? 실적 악화, 뭐 업황 떨어지고 뭐 안 좋고 막 그런 얘기 엄청 나왔죠. 3분기부터 뭐가 둔화가 되고 뭐 그때 뭐였어? 디램 가격이 떨어져서 뭐 그렇다고 그러든가 뭐 어쨌다든가 뭐 별의별 그런 희한한 소리도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 차익 실현과 함께 공매도 같이 나왔죠. 주가가 훅 떨어집니다. 이거 목적은 뭐라고요? 일단 지들은 팔 거 다 팔았어요. 그러면 주가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팔 거 다 팔았는데 주가 떨어뜨린 이유는 공매도로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을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봐요.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1만 5천원부터 지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 9만원까지 떨어졌다 치자. 11만 5천원에서 9만원. 이거 몇 프로입니까? 좀 되네? 네. 한 20%쯤 되네요. 네. 많구나. 네. 공매도로 먹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겠네요. 드런 새끼들. 이런, 네. 네, 계산이 늦어서 그래요. 네. 아무튼, 공매도로는 먹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오케이. 알았어. 네, 공매도 좀 먹어라, 씨. 근데 얘네들 이만큼이었어요, 실제로는. 이건 기관들 공매도였거든요. 기관 쪽에서 나온 공매도였고, 여기가 이제 외국인의 공매도였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는 다시 환매가 들어갔어요.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근데, 이 당시만 보더라도요, 일단은 공매도를 통해서 뭐 주가를 통해 떨어뜨리고 뭐 수익을 좀 내려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기 위함이죠. 어떻게 해요? 더 싼 가격에. 이거는 보너스고, 네. 나는 비싼 가격에 다시 사겠다. 네.
이건 보너스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억을 샀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190억이 됐어. 팔았어. 그 여기 가지고 네, 한 120억만 그 물량 그대로 다시 사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70억이 남잖아요. 이거 번 거야 그냥. 네. 그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공매도. 왜냐하면 지금 주린이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안 팔아 운동 하잖아. 안 팔아 운동. 안 팔아. 네. 평생 가져갈 거야. 네, 평생 가져가도 괜찮아. 안 팔아 운동하고 있잖아요. 안 팔아 운동하고 있는데 그걸 깨트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한 불신을 줘야 되겠지. 이래도 안 팔아? 이래도? 아, 이래도? 이런 거요. 그거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뺏어 먹어야 되겠지. 굶주리님 어서오세요. 강제로라도 뺏어 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야? 강제로 뺏어 먹는 건 반대 매매. 야, 빚내서 많이 했다면서? 빚내서 많이 했다면서? 내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움직임 아니야? 대출 규제도 너무나 찜찜해. 그죠? 물론 이게 의도된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네. 개가지인데, 개가지죠. 대출 규제도 너무 찜찜한 게,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대출이 안 돼? 집값을 잡기 위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대출이 안 될까? 왜 안 됐을까? 그것도 그렇고요. 공매도가 저게 막 치고 나올 때 사람들이 손 쓸 수가 없잖아. 빚내서 투자한 부분이 많았는데 빚이라도 내가지고 물타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냐면 삼성전자가 그랬거든요. 공매도가 확 터지니까 이때는 이거는 왜 삼성전자는 여기서 바닥 못 잡은지 아시죠? 다 사버렸어요. 개인들이. 공매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이게 3조 원인가 나왔지 그때. 3조야 4조야 엄청나요. 조 단위로 나왔어요. 우르륵 쏟아지는데 떨어지는 내가 다 받아줄게. 개인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살만했어요. 왜냐면 대출 규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못 받았거든요. 이건 못 받았어요. 네? 이건 못 받았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진짜 저점 구간은 어디가 있을까? 여기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뭐 조금 찔러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서 매수를 적당히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요? 6만원대 초반. 근데 여기까지 안 올 것 같고요. 많이 빠지면 65,000원. 근데 여기까지만 와도 좋긴 좋은데 그냥 여기서 바닥 잡고 갈 수도 있겠지. 이거 다 의도가 뭐예요? 많이 팔아먹고 많이 다 챙겼잖아요. 다 챙겼어요. 이거 다 챙겼어. 공매도도 털어먹고 가격 낮출 만큼 낮췄다 이거지. 그럼 다시 살려고 하는 위치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닥이에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근데 하이닉스의 꼬라지를 보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아. 그잖아요. 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 기관 매수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점을 통과해서 바닥을 잡아간다. 이렇게 된다라면 뭐 전기전자 IT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일단 하이닉스에 먼저 들어가 놓고 삼성전자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뭐 물량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온다라면 거기서 때리려고 하겠죠. 지금 공매도가 제일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식이, 모든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그게 보여지고 있어. 가격을 너무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것들을 차익 실현으로 땡겨 먹고, 그 다음에 공매도 쳐가지고 더 가격 낮춰가지고, 공매도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밑에서 받아먹고. 이런 시나리오가 뭐 예전부터 예정이 됐었던 부분이지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전략을 짜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익 실현의 단계. 같이 차익 실현하면 돼요. 그죠? 같이 팔았잖아. 공매도의 단계. 방법 없어요. 기다려야지. 그죠? 버텨야죠. 기다려야 돼요. 사면 안 되지? 공매도 이후에 뭐가 나온대요? 사들이는 단계. 같이 사들이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일찍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시 금방 돌아올 테니까.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차익 실현의 단계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끌려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안 털리신 분들 같은 경우 상관없어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그런 전략들은 계속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과정은 딱 세 가지예요. 차익 실현, 공매도, 그 다음에 다시 환매와 재매수. 충분히 가격이 떨어졌다 생각됐을 때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기회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공매도 종목들, 공매도를 피해본 종목들이 전부 다 그런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장의 반등 포인트가 뭐라? 매수다 이거죠.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 왜냐면 팔아먹었으니까. 이 실질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떨어뜨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8월달,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달, 요때. 실제로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 부분들을 다시 메꿔 놓으려고 매수가 들어오는 위치는 어디겠느냐. 그리고 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정도의 상승은 나오지 않겠어요? 쭉 땡겨가는. 왜냐면 매수에 한번 관성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냥 2% 올라가는 거 보고 박수 치려고 매수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번 탄력이 붙어서 치고 올라가면 그때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마 3100 또는 3150 돌파가 가능하겠죠.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밑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위치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야 돼요. 근데 내일도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오고 아니면 좀 관망하고 있거나 뭐 별로거나 그러면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서 뭐 주식을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더 사야 돼요. 막 뭐 몰빵 쳐요.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정리해요. 교체 매매해요. 다 필요 없고요. 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연기금은 매수를 안 하고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연기금은 지금 걔네들은 매수를 안 했는데요. 연기금은 요즘에 좀 기분 나빠요, 걔네들. 좀 만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 네.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런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종목들을 꽈작꽈작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포지션이 하나 바뀌는 것들, 대장주가 바뀌고 있어요. 대장주가. 네. 뭐 첨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LNF, 네. 이런 것들 지금 배터리 관련주잖아요. 얘네들이 올라가다 내려갔지. 네. 근데 지금 뭐가 올라가냐면 게임주, 위메이드부터 시작해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 뭐 난리 났죠? 네. 위메이드 이거 미쳤어요. 미쳤나봐. 올라가니까 좋긴 좋아요. 네. 수익이 얼만큼 나오는지 지금 감이 안 나와요. 네. 자, 봐봐요. 네. 카카오 게임즈 10% 올랐어요. 네. 펄어비스가 지금 시총 4위에요. 네. 근데 시총 3위지, 3위. 3위인데 2등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 네. 난리입니다, 지금. 게임주. 난리예요, 난리. 난리. 왜 이렇게 난리일까? 별 이유 없어요. 게임이 뭐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NC소프트가 엄청 밀렸잖아요. 뭐 게임 전국 시대도 아니야, 솔직히. 게임 전국 시대도 아닌데 지금 보면 이게 밀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보면은 꼭 8월 달부터도 아니지만 네. 뭐 위메이드나 이런 뭐 이거는 딱 그 시점. 네. 실제로 여기서부터 올라갔죠. 우리는 매수 여기서 했으니까요. 2만원 내에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은 8월 달부터 주도주가 바뀌어 버렸어. 그 NC소프트가 딱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이 다른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때 그 전에 먼저 데브 시스터즈라는 게 있었죠. 데브 시스터즈. 요거는 이제 작년 때부터 이게 뭐야 쿠키런인가? 뭐 한참 요즘 애들한테 아직도 인기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뭐 그런 거 있어. 무슨 커피 같이 생긴 애가 막 뛰어다니면서 네, 무슨 이렇게 막 뭘 해요. 뭐 그 과자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네. 뭐 무슨 맛 쿠키 막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그런 거 있는데 우리 아들 해가지고 한참 봤어요. 그게 이게 주가 엄청 올랐죠. 9,000원짜리가 19만원이고 20배 올라가고
쿠키런. 근데 이때부터 벌써 조짐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때도 대부 시사들 보면서 우리가 후속주를 찾아야 된다, 후속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왜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 근데 이 주도주의 어떤 시계가 돌다 보니까 게임즈한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나 뭐 이런 쪽 보시면은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이것도 작년 말부터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는 8월 달부터 뭔가 이제 주도주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게임빌 이런 것도 있었죠. 게임빌. 저는 어서 오세요. 게임빌 오늘도 올랐네. 100% 나왔다고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구나. 이것도 그렇고요. 뭐 다 올랐어요. 다. 게임주는 다 올라. 게임이면 다 올라요. 근데 얘네도 이제 조만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게, 이제는 매수하기엔 너무 늦었잖아요. 다음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다음 주도주는 뭐냐? 다음 주도주는 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시총이 작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거나 적게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총 높아도 계속 올라가요. 뭐 2조, 3조 원대도 그냥 막 치고 올라가요. 뭐 2배, 3배 나오는 거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주도주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다음 주도주는 뭐가 될까?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게임이 잘 가니까 게임을 가지고 가는데, 자동차 부품이 될 것인지 전기차가 될 것인지, 전기차지만 배터리 쪽은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뭔가 다른 쪽이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쪽이 나오는 것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가깝게 있는 것들은 뭐겠어요? 그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소비 관련주일 거란 말이에요. 소비 관련주.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뭐 우려감도 있겠지만 주가를 다 낮춰놨어. 게임주 말고요. 게임주들은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 주가를 다 낮춰놨어. 공매도를 때리면서 다 주가를 낮춰놨어요. 뭐 때문에? 자, 예를 들어 게임빌이나 이런 것도 잘 봐봐요. 가기 전에 주가를 이렇게 낮춰놨어. 왜 그랬을까? 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보통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 이렇게 내려놓다는 이야기죠. 내려놓는다는 이야기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떨어뜨리고 주가를 내려놓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 걸 보면 대형주 쪽에도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지금 저런 것 있잖아요. 뭐예요? 배당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면 일단 대형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먼저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시총이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주도주의 흐름을 일단 차고 들어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요런 거 에코프로비엠이나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것들 우리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 이게 지금 48만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4만원짜리가 48만원 10배 넘게 올라갔죠.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요. 죽도록 올라가는데 현재 시점에서 과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러면 더 올라가는 거 부분 없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골프존? 골프존도 올라가기 전에 주가를 항상 빼죠. 꼭 빼요. 현대바이오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위치를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잖아요. 주가 떨어지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딜레마에 빠지나? 주가 떨어지는 건 나쁜 건데,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뭐지? 주가가 떨어지는 건 나쁜 거지. 주가가 떨어지면 나빠요.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 나잖아. 그러니까 나쁜 건데, 자, 이 떨어지는 거에도 급이 있다 이 얘기요. 그냥 막 떨어진다, 주가가. 속상하고 나쁘지. 근데 막 떨어져. 위에서 떨어져. 이런 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래서 이거 다 팔았잖아요. 여기 팔았네. 여기서 그때. 야, 그때 얼마 계속 빠져. 미쳤나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이제 끝난 거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 놓은 범위 안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내가 보고 있는 지지선 안에서, 그 위쪽에서, 즉
내가 설정한 그 범위 안에서 지랄을 할 때는 냅두라 이 얘기요. 네? 이거를 이탈하고 내려갔을 때는 이제 고민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야. 회사가 망할 염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난 돈이 있으면 그냥 유지하고 놔두거나 더 사도 돼. 네. 어차피 주가는 올라가요. 네. 어차피 주가는 올라갑니다. 위에서만 안 사면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요. 뭐 좋다고 위에서 막, 꼭 보면은 현대바이오도 그때 6만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살까요? 막 이렇게 사는, 많았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팔아야 되지. 그죠? 위메이드 이런 것도 지금 와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2만원대는 건드리지 않죠. 건드리고 쳐다보지도 않아. 네. 근데 지금 19만원 이렇게 지금 와서 살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유, 그때 내가 10만원이라고 살걸. 그러면 벌써 80% 수익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일장춘몽이고 꿈이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찾을 때는 자, 여기에 있는 걸 이걸 잘 보시고 찾으세요. 아주 개떡 같죠? 이게 뭔지도 모르겠죠. 자, 이렇게 생겨먹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네. 이렇게 생긴 건 뭐가 있어요? 이거 아까 봤잖아. 너무 비슷한 것도 있지 않아요? 그걸 찾아보시라고. 그게 여러분들 주도주예요. 오늘 본 것 중에도 있잖아요. 네. 자, 주식은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나서도 당장 기대감이 없을 때, 그럴 때 주식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 종목이 주가 올라. 그런 종목은 떨어져 봤자야. 여기서 만약에 위메이드가 떨어졌다. 그랬으면 한번 여기까지 뭐 떨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2만원짜리가 한 1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었을 거야. 저점 지지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라인 때까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돼.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라서 지가 만약에 내가 2만원에 샀다 그러면은 이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점 지지가 여기 나오니까 요까진 바뀌었지. 네. 요까 떨어져도 냅둬. 씨, 뭐 17,000원까지 18,000원까지 떨어져도 냅둬. 한 10%, 20% 떨어져도 20%까지는 안 떨어졌겠지만 한 15%까지 떨어져도 냅둬. 나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왜?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지금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주가가 애매한 거 있죠. 못 가고 있는 거.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 뒤로 한번 가봐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봐요. 자,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 많이 들어와 있어. 뭐 안 빠져나갔어. 근데 주가 이렇게 떨어졌어. 이럴 땐 우리가 무슨 의심을 해야 돼요? 저 새끼들은 병신인가? 왜 저렇게 물려있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놈들이 저렇게까지 됐는데도 안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네? 그죠? 그 생각을 하시는 얘기죠. 월급 종목이 아니고요. 네, 지금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시장의 대응법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뉴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공매도를 가지고 보는 거, 그다음에 걔네들이 어떤 의도, 숨겨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변동이 나갔어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흡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주식은 많이 올라갔을 때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을 때 사라고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고점 지옥, 저점 천국. 싸게 사면 이득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싸게 사갖고 있는지 비싸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내 주식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다. 그럼 된 거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어. 마이너스 20% 나와버렸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마이너스 한 10% 나왔는데 고점에 샀어. 그럼 팔아야 돼. 고점과 저점은 여러분들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죠? 차트만 길게 보시면 돼요.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 저점인지는 내 거가 이미 많이 올라왔는지 배가 불렀는지 통통한 닭다리가 됐는지. 지금 이럴 때 먹을 거 없잖아. 먹을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럴 때는 먹을 거 많지 지금. 네, 완전 이건 뭐 칠면조다리네. 네, 이러면 뜯어먹으려고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도 나가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까지 다 이제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일단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지 중요하지 않아. 일단 주도주들은 지가 한번 가는 거예요. 네, 지가 가는 겁니다. 그냥. 네,
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냥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주주들 갖고 있어. 그럼 그냥 끝까지 가. 추세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갖고 가요. 그러면 그냥 계속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크게 뭐 문제점이 없는데 잘 못 가.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데 1년이 뭐요? 한 8개월 걸렸잖아요. 8개월? 그죠? 괜찮아요. 이거 회복해서 매수 들어가는 데 가면 3개월, 4개월 걸렸어요. 괜찮아요. 내 여기서 샀어. 괜찮아요. 이미 뭐 한 1년 가까이 물려있는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냥 주가가 망가지지만 않으면 돼.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면 돼. 그러면 된 겁니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근데 뭐 오늘 뭘 사야 돼? 오늘 뭐가 뭐 어디게 뭐 상한가를 가겠네 어쩌네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네 영혼을 갉아먹을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퀭 해져가지고 옆에 사발면 이렇게 쌓아놓고 그게 뭐 먹으면서 막 말 시키지 마! 막 지금 막 그러면서 누가 주가 손실 나면은 얘 너 때문에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네 괜히 사람이 이상해지. 네. 그 담배 막 피면서 막 너 때문에 이제 말 시키지 말라고. 네 장중에 말 시키지 말랬지. 막 네 혼난다 진짜. 네 아시겠죠? 주가가 망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길게 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뭐 지금 이게 생각해봐요. 지금 요런 범위에 있었어. 이게 망가지는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봐보세요. 뭐 등락폭은 있겠죠. 변동폭은 있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꼭 주가가 망가졌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단숨에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자꾸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는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무슨 그런 연기가 잘 어울립니까? 나는 좀 이렇게 과묵하거나 좀 무게감 있는 거. 괜찮아. 묻고 W가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그거 그런 연기가 있는 거지.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건 그런 게 어울리나?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장을 보는 지혜를 조금만 가지세요. 이게 너무 걱정스럽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만 멀리 봐보세요.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뒤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의도가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또 너무 낙관적, 너무 비관적 이거 다 안 좋아요.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내일 낮에 또 방송 있죠? 13시 30분. 네. 내일 오후 13시 30분이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1시 반에 또 무료 방송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은 시장이 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올라가면 네. 생각대로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계좌가 더 좋아질 겁니다. 푹 주무시고 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 올라가요. 네.